어떻게 보면 요즘의 입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지금 같이 엮여져 있어서 예전에 수시에서 내가 왜 떨어졌고 왜 붙었을까 궁금해졌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정시에서도 내가 왜 떨어졌을까 붙었을까 올해 교차 지원, 이과에서 문과로 지원을 해서 합격한 비율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파악을 하세요? 대학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했는데 사실 비공식적이면서 거의 공식화된 개념으로 나온 건 서울대학교 거의 한 절반이었죠. 절반이요? 44%의 인문계 전체 학생들 중에서 이과 학생이 차지했다. 그리고 거점 국공립대에서 발표된 일부 학과에서는 100% 전원이 인문계로 뽑는 학과에 있는데 이과생이 100%로 또 넘어왔던. 사실은 작년도에 3월달 그 모의고사를 딱 보는 순간에 저희 학원생들께서는 이 정도의 극복은 문과에서는 대단히 힘들 것이다. 그래서 점수를 대강 예측을 해봤더니 대학의 격차가 대단히 높아질 수가 있겠구나. 격차가 커진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A, B, C, D로 대학을 나눈다면 한 D급을 갈 정도의 이과 학생이 한 B급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네. 근데 다른 또 일각에서는 그 너무 무리한 예측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결과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마 6월달 평가 모의고사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제 정시 합격선 예측 점수가 이제 공개가 될 텐데 네. 지금 대강 3월달 걸로 예측을 한번 해본다 하더라도 전년도에 비해서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 어떤 그 점수에 대한 어떤 그 네. 이런 격차 이런 부분들은 좁혀질 가능성은 현재는 안 보인다. 그렇다면은 지난해 서울대학교가 평균적으로 44%가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와서 문과 학과 전체가 절반 정도가 이과가 차지했다. 네. 그러면 그 밑에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중상위권 대학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거의 한 70% 내외 정도가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 것들을 사실은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섬뜩한 얘기죠. 이미 서울대학교에서 결과 확인이 된 거고. 이게 막연한 어떤 그 예측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설마 이과의 어떤 학문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렇게 문과로 넘어올 것인가를 처음에는 조금 아닐 것이다 했었는데 설마 저희도 수능을 지난해 보고 나서 각 시기별로 그러니까 수능을 본 날, 수능의 결과가 나온 날, 수시 합격자 발표가 난 날, 수능 원서 접수가 정시 원서 접수 시작된 게 각 기간별로 놓고 봤을 때 점점 더 이게 이과에서 문과로 가겠다라는 어떤 그 표본 조사율이 높아졌었습니다. 처음에 한 20% 정도 나타나다가 거의 40%. 그리고 중상위권 대학 경제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60-70%까지 나타났던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중상위권이라는 건 인서울 안에서 중상위권. 뭐 우리가 얘기하는 거의 소위 말하는 한 탑10 이내의 대학에서 탑10 이내에서 네. 60-70% 정도가 금년도에는 점수의 격차만 전년도처럼 유지된다라든지 네. 또는 좀 더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든지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어떤 그 입시, 정시 지원의 어떤 그 패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이게요, 선생님. 대학이 이거를 반길지 안 좋아할지. 대학들은 이제 상당히 고민스럽겠죠. 지금 이제 1학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반수생들이 대학에서 이탈하진 않는데 네. 이제 한 학기를 끝내놓고 7월달 이후에 네. 뭐 급격하게 특정 학과에 뭐 휴학률이 높아진다라든지 네. 또 그런 학생들이 또 반수의 길로 넘어온다라든지 7월달 이후 상황이 대학들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7월달 이후의 상황이 사실은 수능의 어떤 그 점수의 위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의 학생들은 다 들어옵니다. 6월 이전의 점수는 사실 6월 평가 모의고사도 재수생의 절반밖에 안 들어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이과에서 문과로 와서 이거 뭐 섣부른 예측일 수도 있겠지만은 뭐 부정형에서 나올 수도 있는 학생들도 많을 테고 네. 기본적으로 수능 점수는 되는 학생들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럼 또 그 학생들이 점수가 잘 봐서 오히려 그냥 이과 원했던 학과를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문과에서 더 높은 대학으로 상향을 할 수도 있는 변수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작년도에 예측이 다소 좀 빗나갔던 거는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 거는 대부분 경제, 경영, 통계 쪽의 어떤 그 인기학과 맞아요. 위주일 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인기학과든지 비인기학과든지 어문 계열이든지 사실은 전방위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문과의 대학의 선정 자체는 학과뿐만 아니라 그냥 대학의 브랜드가 대단히 중요한 어떤 그 선택 변수가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입시였던 거죠. 네. 금년도에는 아마 그런 현상들이 점점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입시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입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서울대가 절반 정도면 참 크다라고 봐야 네, 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거죠. 네. 그럼 서울대가 그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대학들에 있어서는 학과에 따라서 대학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상황에 따라서 대학들이 그걸 선호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작년에 추합이요. 인문계는 많이 안 돌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과는 계속 비워졌으니까 추합이 돌았어야 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사실 추합이라고 하는 것은 네. 정시에서 보면 세 군데 원서를 냈는데 네. 만약에 세 군데 원서를 냈던 것 중에서 두세 군데가 만약에 평균적으로 붙는다라고 네. 하면은 그만큼 그 이동이 더 심하게 되는 거죠. 한 군데밖에 못 가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추합이 덜 돌았던 얘기 자체는 네. 예전 같으면 세 번 넣어서 두세 군데 붙는 네, 학생이 네, 많았었는데 한두 개 대학밖에 못 붙었다는 얘기로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숫자가 줄어드는 원인으로 놓고 봤을 때는 원서 세 장을 냈을 때 내가 꼭 대학을 가야겠다라는 걸로 해서 좀 안정감 있는 대학들만 원서를 냈을 때 세 군데 다 붙을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재수를 불사하고서라도 내가 좀 원하는 목표 대학을 뚜렷하게 설정을 해놓고 과감하게 도전했던 학생들은 한 개 정도 붙을까 말까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나머지 대학에 붙는 숫자 자체가 수가 줄었기 때문에 추합이 덜 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전년도에는 문과, 이과 모두 덜 돌았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 네. 그런데 문과가 더 덜 돌았던 거죠. 네. 문과가 그만큼 추합이 발생이 안 했던 얘기 자체는 이과에서 또 문과에서 그만큼 또 치고 넘어오다 보니까 네. 또 그걸 그만큼 채웠다는 얘기가 되고 문과 학생들 중에서도 그냥 꼭 붙겠다라는 심리로 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재수를 한번 하고서라도 좀 높은 대학에 또 원서를 냈던 가능성도 일단 추정은 되는 거죠. 네. 반대로 이과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는 그 전에 비해서 추합이 덜 돌았는데 문과보다는 그래도 더 많이 돌았습니다. 한 10% 정도 더 높게 돌았다 이렇게. 10%? 네. 네. 문과가 한 작년에 보면 한 49% 정도가 이게 100명 중에 49명을 더 뽑았다는 얘기가 돼요, 평균적으로. 네.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는 빠져나가서 다시 채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과 같은 경우 서울권이 거의 한 60% 가까이 정도 추합이 돌았습니다. 50한 7, 8% 정도가 나왔었는데 그만큼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넘어가서 붙은 케이스도 좀 많아졌기 때문에 이과가 문과보다는 조금 더 추가 합격의 기회가 더 많아졌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전반적으로 지원 패턴의 추세는 문과든 이과든 서울권 소재 대학들은 목표 대학이 대단히 뚜렷한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합격을 하겠다라는 어떤 이런 목표로서 원서를 내는 경향이 예전에는 좀 달라졌다. 그래서 추합이 덜 돌고 있다. 다시 얘기하면은 예전에 정시 세 군데 넣어서 세 군데 다 붙는 학생들이 많았더라면은 한두 군데 겨우 붙을까 말까 할 정도로 뭔가의 목표 대학 자체를 좀 높이 지금 원서를 쓰고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대학 가기가 예전보다 좀 좋아진 것 아니냐. 학령 인구수도 줄고, 그리고 또 취업도 어렵고, 또 바로바로 취업되는 것도 아닌 거니까 이왕이면은 뭔가 취업도 잘 되고 브랜드도 선호하는 대학 쪽으로 가겠다라는 심리가 중상위권에서는 대단히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래요.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일단 추정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과하고 문과에서 추합이 어떤 불균형이 좀 벌어진 거는 작년도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과가 문과보다는 대학들에게 더 쉬웠다. 네. 정시에서 합격의 기회가 그만큼 더 많아졌기 때문에 빠져나가서 채우고 하는 것들이 이과는 더 많아졌고, 네. 문과는 상향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또 이과에서 문과까지 넘어온 학생들까지 채워졌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어떤 추합이 좀 덜 발생을 했다. 그럼 금년도에도 네. 대학의 브랜드 선호도는 지난해보다 낮아지는 상황은 전혀 아닌 거죠. 그럴 어쨌든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라는 어떤 취업에서도 유리하고, 또 지금 대학생들도 4학년이 되면서 바로바로 지금
졸업이 어려우니까 그 대학을 또 졸업하는 것도 또 자꾸 연기를 하려고 하고 이런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고3 수험생들에게도 영향이 미치고 있는 거죠. 그걸 아는 거네요. 그렇죠. 얘네들이. 빨리 대학 들어가서 빨리 졸업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첫 단초부터 제대로 중상위권은 뭔가 대학의 입문부터 중요하다. 네. 이런 인식이 깔려져 있는 거고 학부모님들도 사실은 그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를 같이 하고 있다. 맞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요새는 대학생들 몇 학년이냐고 물어보지 않고 몇 학기 남았냐고 그렇죠. 요즘 현장에서 학년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렇죠. 대학교 4학년 한때 지금쯤 벌써 한 봄 정도가 되면은 뭐 입사 지원서도 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뭐 인턴으로 뽑히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현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 여의치 않은 네, 거죠. 휴학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문과 학생이지만은 이번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과로 갈아타는 학생들도 어쩌면 자연 발생적으로 조금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과였던 학생이 갑자기 재수를 하면서 이과로 갈아탄다라든지 네, 과감하게 네. 그리고 또 설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문과에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가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쉬운 과목을 선택을 하면서 뭔가 좀 그런 어떤 그 컨셉을 잡고서 진행을 하는 학생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시, 정시 지원 패턴에 있어서도 굳이 내가 낮추어서 빨리 저 대학을 합격하고 보자. 이게 참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율 자체, 추합 자체가 덜 돌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높은 대학의 원수를 내고 있구나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취업률이라든지 그렇죠. 전반적인 하나를 선택해도 네. 좋은 데를 선택하겠다. 그만큼 고3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 단계까지 지금 현재 고민이 밑에 내려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런 어떤 그 고민의 기저에 있어서 부모님들도 동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수시의 그 모집의 어떤 그 전형 방식들을 보면은 네. 비슷한 류의 대학들이지만은 학종이지만은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대학이 있고 수능 체제가 없는 대학들이 있고 우수한 고등학교 선호하는 대학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요즘의 입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지금 같이 엮여져 있어서 같은 점수를 맞고도 더 나쁜 대학에 갈 수가 있고 더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 뭐예요? 같은 점수를 받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능 점수라든지 학교 교과 내신 성적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도저히 이 수능 점수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그 객관화된 지표상으로 봤을 때 도저히 갈 수 없는 학생이 비슷한 유의 어떤 그 스펙트럼 안에 들어가는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붙고 여기는 떨어지고 정시에서요. 정시도 그럴 수 있지만 수시도 그렇고 수시. 예. 특히 정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시도 지금은 선택 과목 간에서 유불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선택 거고 과목. 이과에서 문과를 얼마만큼 선호하는 네. 대학에 선호하는 학과인지에 따라서도 변수가 많아진 거죠. 그리고 사탐 가탐에 있어서 어떻게 점수 체계를 적용하느냐 이런 모든 변수들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수시에서 내가 왜 떨어졌고 왜 붙었을지가 궁금해졌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정시에서도 내가 왜 저런 비슷한 류의 대학에서 떨어졌을까 붙었을까 네. 입시 기간의 예측에 굉장히 안 맞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도 꽤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